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결혼 전 제 명예의 집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각 분양 시작한 빌라 원룸 하나 샀던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거기 나오는 월세랑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노후 좀 즐기시겠다 싶었고요. 제가 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제가 드린 원룸 가격에서 한참 웃돌아요. 경제적으로 따질 거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있었냐고 따지네요. 결혼 전에 집 있었다고 근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 이게 왜 공평한 거죠?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 드린 건데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더 올린다고 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엇비슷하더라고요.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됐고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끝냈고 그러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습니다. 진짜 딱 반반했고 가볍게 예단 예물 챙겼고요. 그러니 딱 0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대요. 결혼 전에 준 건데 뭔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나 쉽게 키웠어 진짜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점심 먹고 장문에 카톡이 왔네요. 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네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 사면 되니까 알겠다고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살림살이는 제가 세탁기, TV 가져갈 테니 당신의 침대 제일 비싼 거 냉장고 가져가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후기입니다. 어제 저녁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자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실망한 건 사실이래요.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물으니까 자긴 친정에 몰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대요.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부부 공금에 손을 댔나요?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 저희 부부는 월급 각자 관리해요. 대신 월급녀가 얼마인지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여기서 각자 150만원씩 저축 명목으로 각출하고요. 각자 70만원씩 생활비, 공과금, 보험 포함 명목으로 각출합니다. 각출한 공급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남는 금액은 여러가지 재테크를 합니다.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의 동의해야 합니다. 엑셀로 가계부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맡겼어요. 또 각자 20만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는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든 갈아서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 있고요. 남편은 바로 이 부분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결혼 전 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좋다. 그럼 더 낼 테니까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주겠다고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래요. 그래도 정말 제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할 거라네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정말 그럼 알겠다. 우린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은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정 소송을 걸 땐 알아서 해라 하고 전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서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 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지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따져서 청구할 거니까 남편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죠.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관계가 정리가 되네요. 사실 그냥 지금은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할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엄마 명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로 갈 거라고 해보죠. 뭐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저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도 없던 점더 떨어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또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 근데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 저 남편 오후 상태 봐서는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 표하시는 분들 다음 결혼 때 결혼 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 거니까 숨길 일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세입자료부터 전화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서는 진짜 개소리를 했고요.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좋음이라면서 만약 남편이 진지하게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네요. 매우 감사해요.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 미리 말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 갔다가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을까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잽싸게 조퇴 쓰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요. 자기는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넌 지금 태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물러설 수가 없다 이래요.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네요. 그때도 확정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긴 겸해서 이제 와서는 피의자인 척 전세고 계약서 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에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1분의 1씩 임차인 1, 2한테 각자 반 원한다는 문구 넣었었어요. 이 계약서는 설정까지 다 했는데 뭔 헛소리인지.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 처리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면 상황 돌릴 수 있대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 그렇냐? 다행이다.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연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건 문제가 다른 거래요. 근데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 당신 용돈에서 더 드리라고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전 답이 없다네요. 친정이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냐고 하네요. 자기도 안 돼요. 어차피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 근데 그 기간 동안 시댁의 용돈은 줘야 한대요.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지 벌새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 저 부분에선 타협이 없어요. 저 인간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 두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말 안 통한대요.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싫네요. 결국 갈라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으니까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 왈 이런 말까지 난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대요. 자기는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절 용서할 수 없다고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래요.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 빙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 그거 없어진 게 언젠데 그리고 우린 결혼식 올린 사실혼이다. 고소하든지 말든지. 고소하라고 싹 놓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 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죄 걸 거라고 했고요.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래요. 명예훼손했고 증여세, 취득세 다 냈는데 뭔 소리?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매매 개념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정떨어지게 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쌈박질하는 거 보시고 피곤하셨죠? 저희 이렇게 갈라섭니다. 연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연애 땐 적당히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면서 사랑했었어요.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했고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직장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거든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서운하지는 않았고요.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았을 거니까요. 근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반반 결혼하게 된 겁니다. 꼭 반반씩 나누자 이런 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돼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상한 거 느낄 수도 없었어요. 저의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언제 철들래?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다니까. 제 남자친구는 제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제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남자친구는 올해 34살, 저는 25살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2년차 새내기 직장인이에요. 남자친구가 제게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저 때문이긴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내 월급이라는 걸 받아보고 잠시 정신줄을 놓고 살았었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공부했지만 월급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리고 금액의 크기가 다르죠. 큰 금액을 부모님의 간섭 없이 쓸 수 있다니 정신 놓을만 하지 않나요? 정말로 한 6개월 정도는 버는 족족 쓰면서 살았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질러버리고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서 술값으로 펑펑 쓰고 조금도 걷기 싫다고 택시만 주구장창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참 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때 술집에서 만났어요. 이런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한 지 반년쯤 지났을까? 부모님 걱정은 하나도 안 하던 철없는 딸이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제 생활을 보고도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셨거든요.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누가 저한테 쓴소리를 해주겠어요? 밤늦게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 엿듣고는 아차 싶었던 거죠. 우리 땡땡이 어쩌면 좋죠? 내가 얘기라도 해볼까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스트레스 풀어야죠. 도대체 몇 달째예요? 나 진짜 밤마다 우리 딸 언제 들어오나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딸 안 믿으면 누가 우리 딸 믿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죠? 그럼요. 우리 조금만 믿고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다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저는 그걸 잠시 잊고 살았던 거죠. 그동안의 제 행동들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몰라요? 그제서야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부모님께 제 월급으로 옷도 한 벌 해드리고 매식도 했어요. 사치스럽게 쇼핑하던 것도 싹 끊고 친구들도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나고 이제 택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씩 챙겨드리고 제 생활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착실하게 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 남에게 말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의 금액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이도 어리겠다.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는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서둘렀어요. 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만난 것도 아니니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죠. 아무래도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다는 게 선택에 큰 영향을 줬어요. 오빠, 우리 결혼은 아직 이르지 않아? 내가 결혼 상대로 별로인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내가 돈도 별로 없고. 에이,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돈은 나도 있고 같이 벌면 되지. 그래도 나는 땡땡이가 뭔 많아도 좋아. 남자친구의 말에 며칠 고민을 했어요. 제 결론은 내 못났던 시절과 지금의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는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였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난리가 났죠. 25살짜리 딸내미가 결혼을 하겠다니 놀라실만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해줬던 말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우리 땡땡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장인어른, 저 정말 땡땡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네를 믿어도 되겠나?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희 부모님도 결국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장 큰 걱정이었던 금전적인 부분도 부모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 결혼에는 더 이상 장애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던데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에휴, 요즘 애들은 성인이 돼도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문제야 문제. 살림은 좀 할 줄 알고 배워가면서 살려고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왔네. 아이고, 사실 저도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덤벼든 것도 아니고 다 괜찮다고 결혼하자고 한 건 남자친구잖아요. 그리고 25이면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셔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른들 눈에는 철부지 어린애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열심히 살겠다, 노력하겠다, 배우겠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를 보는 눈빛은 아주 냉랭하게 그지없었네요.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도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죠. 마지막엔 내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은 정신으로 나왔어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엄마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말로만 저러시지 잘해주실 거라고 다독여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것도 남자친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제 얘기를 했다면 분명히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게 다시 물어보신다는 건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현이겠죠? 만약 남자친구가 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모은 돈이 없다는 것도 모르셨어야 하잖아요. 어찌됐건 제가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살림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혹시 내가 결혼하자고 매달린 걸로 아시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다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 저는 제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비슷한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데 싶었는데 상견례 때 결국 일이 터졌어요. 솔직히 제 성에는 안 차는데 애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가르칠 것 투성이네요. 근데 씀씀이가 해퍼서 살림이나 잘할지 모르겠네. 엄마가 돈 관리해줄 테니까 다음에 우리 집 놀러 올 때 월급 통장 챙겨와. 제가 비록 잠깐이었지만 흥청망청 생활을 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남들처럼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제 월급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 월급 통장 얘기를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는 쓴소리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제 과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왜 어머님께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실 때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저와 제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옆에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에게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께 월급 통장 맡길 생각 없어요. 저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 술 마신다고 돈 펑펑 쓰고 다녔다는 거 알고 하는 소리다. 어머님 그 술자리에서 오빠 만났어요. 어머님 아들도 똑같아요. 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돈 얼마나 모았다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니 뭐니 아니? 어머님 아들하고 제 나이 차이가 몇인지는 아세요? 제가 지금의 오빠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모았을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너 성격이 보통 아니구나. 우리 아들 고생길이 훤하다 훤해. 걱정 마세요. 저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어머님은 저보다 나이 많고 돈도 많고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 구하세요. 저는 결혼 안 한다 지르고 부모님 모시고 나왔거든요. 남자친구가 바로 뒤따라 나왔고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면서 저를 붙잡았고 저는 부모님 먼저 보내고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어머님도 나오셨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지나쳐 가셨고요. 아무리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도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상견례잖아. 결혼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상견례가 대수야? 월급 통장 안 들여도 돼. 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지. 그건 당연한 거야. 엄마가 말로만 저러지 실제로 막 못 살게 고시는 분은 아니야. 그럼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라 말렸어야지. 오빠는 옆에서 뭐 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나 나나 배우면서 살라는 거지. 어머님은 그런 뜻이 아니던데? 나만 못났다 하시던데?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뭐라고? 내가 부족한 만큼 우리 부모님이 채워주시면 동등한 입장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오빠는 돈 많은 연상 만나. 오빠보다 훨씬 어린 애 만나면서 오빠만큼 벌어놨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말로는 무시 안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본심이겠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어머님께 휘둘려 살 거면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빈손으로 시집가죠.
뭐하러 두둑히 챙겨서 제 발로 지옥문 열겠어요? 사회초년생이 근 10년을 일한 사람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시를 당하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진심이 아니었다며 붙잡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결혼 안 하겠다고, 저 그런 집에 시집 안 갈 거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내심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 어머님이 무시하지 않아도요. 남편 의견 존중하고 알뜰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이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로만 듣던 기선제압 뭐 이런 건가요? 아직 어려서 능력이 부족한 걸 후려치고 까내리고 기죽이면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거라 착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 공부하는 거겠죠?